안녕하십니까. 100세 인생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과 상담 나누었던 사례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생활과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학교에서 정신건강론이라는 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과목을 강의하면서 과연 건강하다는 거, 그 개념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건강하다라고 하면 나약하지 않은 걸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큰 질병이 없는 상태여야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아니면 이 건강하다는 의미를 정신적인 건강까지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자료를 제가 살펴봤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건강하게 지내시고 계시는가 살펴봤더니요. 어르신들이 되면 만성질환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르신들 10분 중에 자그마치 9분이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대요. 하나 이상씩. 그러면 하나 이상이라 그래서 그러면 한 분당 평균 몇 개 정도의 만성질환을 갖고 계시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2.7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르신 한 분이 평균적으로 한 3개 정도의 노인성 질환을 갖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저 많이 놀랐습니다. 선생님들도 많이 놀라셨죠? 그래서 날씨도 좋아지고 했으니까 모쪼록 틈틈이 운동도 좀 하시고 영양관리도 잘 하셔서 건강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례는 돌아가신 어머님이 자꾸 그리워져요 라고 상담하신 할아버님 사례하고요. 또 할머님 한 분이 건강검진 받고 오신 날 좀 울적하잖아요. 그래서 상담하셨던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 먼저 보겠습니다. 이 할아버님은 좀 제가 볼 땐 다복하신 할아버님이시거든요. 근데 아내 되시는 할머니하고 아들, 딸들하고 이제 다 있는데 다들 결혼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큰아들하고 여럿이 같이 사는데 결혼을 한 큰아들이 이 할아버님 네 분하고 같이 살고 계시대요. 그리고 그 아래 또 자녀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굉장히 행복해 보이십니다. 어르신 3대가 같이 사시네요. 그랬더니 어르신 말씀이 선생님 저 얼마 전까지는 4대가 살았어요. 저희 어머님 같이 계셨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기 드물죠. 3대까지는 그래도 좀 찾아보면 찾아볼 수 있는데 4대가 사시는 댁은 요즘은 좀 보기 드뭅니다. 어머님이랑 같이 사셨는데 이 집이 참 보기 좋았던 게 무슨 조그만 결정해야 될 일이 있으면 4대가 모여서요. 가족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살아 계실 때 연세가 많아지시다 보니까 조금씩 눈이 안 좋아지시더래요. 그래서 왜 안 좋아지시는지 검사를 받아봤더니 백내장이 생기셔서 시력이 원래 시력만큼 못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도 맨날 이제 말씀하시는 게 좀 보여지는 게 좀 뿌옇게 보여 이런 말씀을 늘 하셨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병원을 다시 모시고 가서 자세한 진료를 받아봤대요. 그랬더니 할머님이 병원 다녀오신 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수술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지금 70이시거든요. 70이 좀 넘으셨기 때문에 어머님은 거의 90이거나 90이 좀 넘으신 어르신이에요. 굉장히 연령이 많으신데 할머님은 이렇게 뿌옇게 사는 것보다는 내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수술을 해서 좀 맑게 세상을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나 수술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이 이제 고민이 되니까 알겠어요 어머니. 그리고 이제 병원에 수술 때문에 다시 재차 방문을 했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어머님의 이제 상태를 다시 점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수술하는 거가 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료를 하시더니 의사 선생님 말씀은 이거였대요. 어머님이 너무 고령이셔서 지금 수술을 하시면 어떤 수술이라는 게 몸에 지장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머님이 이 시간 이후로 노화가 진행되는 속도하고 백내장이 진행되는 속도하고를 비교를 해보면 백내장 진행되는 게 노화 속도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소견은 그냥 몸에 무리가 가게 큰 수술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백내장을 감수하고 사시는 게 건강에는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수술을 못하고 돌아오셨어요. 근데 할머님이 그날부터
표정이 안 좋으시더래요. 왜냐하면 수술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 의사 선생님 말을 듣고도 사라지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계속 수술을 하고 싶은데 하고 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저하고 상담하신 할아버님이 가족회의를 소집하셨어요. 그래서 4대가 모여서 이제 의논을 합니다. 의논을 하는데 결론이 내려졌죠. 어떻게 내려졌냐면 우리 옛날부터 하던 말 있잖아요. 아, 왜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이거 왜 못 해드려? 그리고 어머님이 원하시는데 우리 집에 최고 어른이신 왕 할머니가 원하시는데 못 해드릴 이유가 없다. 의사 선생님 말씀은 의사 선생님 생각은 그게 더 낫겠다지 수술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니까 우리 가서 어머님 수술해 드립시다 라고 결론을 내리셨대요. 그래서 가서 수술을 했어요. 할머님이 90 정도 되신 할머님이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회복 기간을 지나시고 병원에서 이 눈에 이렇게 감겨져 있던 거를 이제 딱 풀르시잖아요. 와, 근데 풀러서 세상을 딱 보셨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 인생의 안개가 걷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동안은 뿌했었는데 너무 맑게 보이는 거에 할머니는 행복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님이 집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체력을 다 이렇게 충전하시고 원래 생활로 다 돌아오신 다음에 그때부터 뭘 하셨냐면 친구 집에 마실 가시는 일을 매일 하셨대요. 너무 잘 보니까 좋으신 거예요. 행복하셔서 친구 집을 가신데 거기가 버스로 한 정거장 정도 떨어져 있는 댁이래요. 거기를 늘 운동 삼아 산책 삼아 아침 드시면 거기를 걸어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랑 담소 나누시다가 점심 같이 드시고 조금 노시다가 오후쯤 돼서 2, 3시쯤 돼서 다시 또 집으로 오시고 이거를 하루도 빠짐없이 하시더래요. 열정도 있으시고 체력도 되시고 난 이제 새로운 세상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6개월 정도 그렇게 매일매일 다니셨는데 어느 날은 어머님이 이렇게 매일매일 갔다 오고 걸어갔다 오시니까 90 노령 어르신이니까 좀 다리가 힘든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점심 같이 드시고 돌아오시는 길에 아 저기 좀 앉았다 가야 되겠다 하고는 거기 어디 벤치 있는데 이렇게 쭈그리고 앉으셨대요. 앉아서 조금 쉬시는데 그 길로 돌아가셨답니다. 이 가족의 생각에서는 어떻게 보면 충격이기도 하지만 왜 어르신들이 그런 표현 쓰시잖아요. 죽은 듯이 그러니까 또 자는 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생을 마감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어머님은 노년기에 내가 하고 싶었던 눈 수술도 하시고 그 후에 눈이 맑아지면 내가 하고 싶어 했던 친구 집에 매일 나들이 가는 거, 마실 가는 거 이것도 하시고 하고 싶은 걸 다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아주 행복한 6개월을 보내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상담하신 할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희가 그때 어머님 수술하고 싶다고 하셨을 때 그거 안 해드렸으면 지금 어머님 돌아가신 다음에 얼마나 후회가 됐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그때 어머님 수술해드린 게 전 참 잘한 일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을 때도 조금 흐뭇했거든요. 근데 이 할아버님이 어쨌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님이 가끔 생각이 나신대요. 그리고 지금 요 맘때, 요 즈음이 어머님이 돌아가신 시기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되면 원래 기억이 나잖아요. 기억이 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어머님 그리울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어떻게 달랠지 모르겠어서 지금 상담한 거고요. 그냥 가끔 어머님이 친구분 만나러 매일매일 다니던 그 길, 어머님 생각나면 그 길 그냥 한번 걸어 갔다 오고는 해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따라 어머님이 유난히 생각이 나서 그래서 상담 하소연겸 해서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 그 얘기 들으면서 어떤 그 아름다운 동화 한 편의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돌아가신 할머니, 어머님을 생각해 보면 저는 행복하게 노후를 지내시다가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는 노화된다고 하면 마냥 안 좋은 의미로만 예전에는 생각했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고요. 노화라는 거에 대해서 또 노년기, 노후 생활에 대해서 좋은 표현들도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성공적인 노화라는 표현을 써요.
노년기를 성공적으로 잘 사는 모습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라 미국에서 들어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 성공적으로 노년기를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나라 노인들한테 적용을 해서 연구를 해봤어요. 우리 어른들한테 어르신 어떻게 살면 성공적으로 노년기를 사는 것 같으세요? 라고 전국적으로 어르신들한테 조사를 해서 데이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어르신들은요. 성공적이라는 표현보다는 복 있게 사는 게 성공적으로 잘 사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복 있다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 어떤 복이 있으면 잘 사시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더니 여러 가지 복들을 얘기를 하세요. 선생님들도 옛날부터 들었던 그런 복들 있잖아요. 뭐 죽음 복 이런 거, 뭐 아내의 복, 자식 복 이런 얘기들 우리 흔히 하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나 봤더니요. 일단 부부복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랑 평생 오랫동안 해로를 하는 그런 부부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내, 배우자가 있으면 그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자식복 얘기해요. 예. 자식복은 어떤 게 자식복 있는 겁니까? 자식이 그냥 있는 거 말고 자식복이 있는 건 어르신은 어떤 의미예요? 그랬더니 나보다 자식이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으면 그건 자식복이 있는 거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처복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거처. 뭐예요? 내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집, 그리고 앞으로도 이 집에서 오랫동안 계속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거처에 대한 복이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재산복도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돈에 대한 생각을 안 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어르신, 재산복은 어떤 게 재산복 있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게 재산복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론 많으면야 좋지.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욕심 없고 내 쓸 만큼 필요할 때 돈이 없어서 마음 아파하는 거 없는 만큼 그 정도면 될 것 같아 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복을 말씀하셨는데요. 여가복을 얘기해요. 여가. 네. 그러니까 내 일이나 일거리나 흥미거리가 있어서 그거를 내가 평소에 즐기면서 살 수 있으면 그게 여가복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저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죠? 돈도 있고 뭐 자식들도 다 편안하게 사는데 내가 낮에 할 일이 없어. 아무것도. 일이든 취미거리든 재미있는 만한 일거리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 너무 무료하시겠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복이 있다고 얘기한 여가복에는 이렇게 즐길 만한 거리, 또 일거리, 흥미거리 이런 걸 내가 즐기면서 사는 걸 여가복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죽음복 말씀하셨어요. 죽음복 말씀하시면서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는 거, 예, 그런 말씀들 하시고 왜 우리 그런 표현 쓰죠. 저 어르신은 저 댁의 어르신은 참 잘 사시다가 잘 가셨다라고 할 때 호상이라는 표현 쓰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얘기한 죽음복이 있다라는 의미에는 남들이 나의 죽음에 대해서 호상이다, 호상이었다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으면 나는 죽음복이 있는 거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일 원하시는 죽음의 모습은요. 아까 표현했지만 자는 듯이 가는 거. 이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사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자는 듯이 간다는 얘기는 크게 아프거나 고통이나 이런 거 없이 오늘도 잘 생활하고 밤에 주무시면서 그대로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관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은 그 말씀도 하세요. 들어보셨죠?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죽자 이게 바람이시래요. 그래서 아침에 만나면 안녕하세요보다 그 인사법으로 많이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9988-234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거기다 대고 9988-238 이렇게 인사를 하셨어요. 예, 끝에가 4가 아니라 8이래요. 그랬더니 그건 뭐야 이렇게 친구들이 얘기했더니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다시 팔팔하게 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혼났대요. 99세까지 건강하게 살았으면 이제 그만 살아 하고 친구들이 놀렸다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 댁의 모습을 보면서 할머님이 저는 참 죽음복 있게 돌아가신 건 아닌가. 내가 하고자 했던 거 하고 싶은 거 마지막에 다 하시고 그리고 평안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할머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못 전해드렸고 저하고 상담하신
아드님에게 할머니는 참 편안하게 잘 돌아가신 거라고 약간 위로를 섞어서 말씀드렸어요. 이 사례를 제가 들으면서 우리가 책에서 노인복지론 시간에 강의했던 내용이 이 사례 안에 다 들어있네 라는 생각을 한 게 지금 왜 그 복에 대한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 것도 노인복지론 공부할 때 다 나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할머님이 의사는 백내장 수술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도 할머님이 내가 하고 싶다라는 의사 표현을 했고 가족들은 할머니가 의사 표현한 거를 받아들여서 할머니 원하는 쪽으로 수술을 해드렸죠. 이거를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자기 결정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셔도 항상 자기 결정권을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기서 연세가 드셔서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치매가 걸리셔도 마찬가지예요. 치매가 걸리시면 내 의사 판단이 분명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도 어르신께는 꼭 여쭤봐야 된다는 거예요. 뭘 여쭤보냐면 어머니 집에 쌀이 떨어졌는데 뭐 이 쌀을 살까요? 저 쌀을 살까요? 그거 말고 노인, 자기결정권이라는 건 자기예요. 본인. 나의 신상에 관한 어떤 변동이나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생길 때는 내 의견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지금 이 댁의 모습을 보면 할머니가 굉장히 고령이시다라는 걸 전제로 했었어도 할머니의 의견, 할머니가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그 의견을 10분 반영을 해서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참 잘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원하셨던 대로 수술도 해드렸고요. 가족들이 또 4대가 모여서 오손도손 이 일을 어떻게 할까라고 그 결정 내리는 가족회의 부분도 저는 참 좋게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어디 가서 들어도요. 제일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단어는 엄마 또는 어머니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 놓고 조금 무례하게 행동을 해도 다 품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엄마라는 그 대상을 생각하면 항상 두 팔 벌려서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한껏 품어주시는 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서 참 푸근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이 어르신이 지금 70이 넘으신 할아버지시거든요. 근데 돌아가신 어머님이 그리워서 어머님 다니시던 길을 이렇게 오고 갔잖아요. 어머니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70이 되든 뭐 80이 되든 어머니 앞에서는 아직 아이이고 싶구나. 그런 게 마음속에 한켠에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은 앞으로는 어머니 생각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머니 생각날 때마다 어머니랑 함께 찍었던 사진도 좀 보시고, 어머니랑 어디 여행 가셨던 그 추억도 떠올려 보시고, 어머님과 같이 가서 샀던 물건이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꺼내서 보시면서, 이거 살 때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지, 이런 생각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감동받았어요. 상담을 해드리는 입장이지만, 화목한 할아버님의 그 대가족, 모습에서도 어떤 에너지를 받을 수 있었고요. 70이 넘으신 분이 약간 눈물을 좀 촉촉히 지으시면서 어머님 생각에 상담을 하신 모습에서도 좀 감동을 받았던 그런 사례입니다. 또 할아버님은 아까 복 얘기했을 때 부부복, 자식복 얘기했잖아요. 다 갖고 계시는 거죠. 어르신들이 그 복 있는 노인을 얘기를 하실 때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이너피스라고 해서 마음의 복이 있어요. 마음이 편안한 거. 왜 우리가 많이 배웠든 가진 게 많든 해도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인관계도 좋고 가족도 다 무탈하고 하면 마음이 되게 편안하거든요. 이 안쪽이. 그래서 그거를 마음의 복이라고 하는데 이 어르신은 그 복까지도 다 갖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 상담을 해드리면서도 좀 부럽다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이번 사례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죠. 저희 어머님도 시력이 자꾸 안 좋아지시는데 백내장이실까요? 어머님 시력이 안 좋아지시는 걸 느끼셨어요, 가족분들이. 그러셨군요. 그러면 시력이 안 좋아지시는 거는 이게
백내장이 여러 원인 중에 하나일 수는 있어요. 근데 반드시 시력 안 좋아지는 게 백내장 때문만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노화 때문에 시력이 안 좋아지실 수도 있고요. 백내장 때문에 안 좋아지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질병 때문에 안 좋아지실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염색을 혹시 자주 하시면 염색약의 영향으로도 시력이 또 안 좋아지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백내장 때문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 그거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그거일 수도 있지만 다른 원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이 백내장이 됐든 다른 질병에 의한 거든 이상 상태잖아요. 시력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으신 거니까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아보시고 어머님에게 필요한 어떤 장치 같은 거를 제공을 해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시력이 안 좋아지는 게 안경 하나로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안경을 보조장치로 활용을 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한번 모시고 병원에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백내장 있으신 할머니 사례를 이제 들으시니까 우리 어머님 시력 안 좋은 게 혹시 백내장 때문일까 이런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사례는 백내장도 있으셨고 고령이시고 오랫동안 가족과 4대가 함께 행복하게 사셨던 그런 할머니, 그러니까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70대신 아드님의 사례였습니다.